법률적으로 제가 판결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통해서 사면을 받았는데 그걸로 돌아가는 뭐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비판을 통해서 비판을 제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유동상공 세대가 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한 번에 제가 뭐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유동상공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5분 정도 부탁드리고요. 질문하실 분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복귀자. 네. 오마이뉴스 부총리입니다. 네네. 오늘 인터뷰에서 한겨레 인터뷰에서 앞으로 하는 사면에 반대한 국민들께 효능과 역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예. 주셨는데요.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조국 대표의 효능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의 효능과 역할은 제가 해야 될 과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 개인의 과제만이 아니라 현 시점에 대한민국이 이루어야 될 과제가 설정되어야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한 저의 효능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일단 정치적으로는 현재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극우정당화된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한 번 더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을 거치고 또 윤석열 파면을 거치고 난 뒤도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상 집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자체 정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 안에 내란 관련자가 몇 명이 있는지는 특검의 수사의 영역이고 전 정치인으로서 향후 내년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0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힘관계를 생각했을 때 현재 세력, 의석을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 세력수를 반 이상 줄여야 된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것 외에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주책인단 이미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을 특검 통해서 관련자들은 처벌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또 저 역시 저희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내란 국면에서 주권자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제 하는 검찰개혁, 방송개혁, 사법개혁 이 문제는 또 역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그걸 넘어서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 의료, 돌봄 이런 민생개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없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즉 윤석열이라는 이 내란 주범 이 사람이 종식은 법률적으로 사실상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가 중요하다. 윤석열이 없다고 우리나라가 천국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를 어떤 사회 경제적 개혁을 할 것인가 관련해서 저의 효능 역할이 있을 것이라 보고 그 단초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한 저의 생각, 그건 조국혁신당의 생각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먹겠습니다.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입니다. 오늘 하면 후 첫 일정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뉴욕 방문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향후 앞으로 일정 또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방 등 향후 일정된 일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이 김대중 대통령 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석하는 건 만약에 제가 당직을 갖고 있거나 하게 되면 정식 행사에 참석을 했어야겠죠. 그런데 오라는 말씀도 사실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있었던 행사에 참석을 해버리게 되면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것보다 저에게 이렇게 조명이 또는 관심이 이렇게 모여질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겠다, 참석하지 않고 따로 개별 참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오늘 왔고요. 왜 김대중 대통령을 참배하느냐? 그건 사실 특별한 답이 필요할까 싶은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열었고 복지국가를 열었고 IT 강국을 열었고 문화 강국을 열었던 분 아니십니까?
그 저의 마음속의 스승이기도 하고 정치적 의미에서 스승이기도 하시고 뭐 사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8개월간 수감 생활 동안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쓰셨던 책을 한 4권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총 4권. 번역서까지 포함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번역하셨던 만델라 자서전까지 포함하면 한 총 5권 읽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분의 생각과 고민을 되돌아 보았는데 이번 마침 오늘 행사를 맞이해서 참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 일단 절차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아직 복당을 안 했습니다. 사인에 불과한데 복당 신청을 오늘 행사 이후에 오늘 그 서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복당 신청 서류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 밤 정도 하고 정식금 이제 복당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당원으로서 활동을 할 것이고 그게 이번 주 중에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주말에 제가 아직 어머니를 뵙지는 못했고 아버님 산소에 또 인사도 못 드려서 주말에 고향으로 부산, 그다음에 선산이 있는 경남으로 갈 생각이고 그때 맞춰서 양산에 계신 또 문재인 대통령 인사드릴 생각입니다. 아직 상세한 일정은 확정이 안 되는데 나중에 아마 우리 윤 대변인 등이 공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채널이 네, 저 채널A의 이혜주입니다. 사실 그 파면 관련해서 2030 관련한 내용을 한겨레에서 인터뷰 할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 내외에서도 2030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비판에 대해서 저는 뭐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비판 제가 당연히 감수하고 있다. 또 왜 비판하시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비판 과거의 뭐 판결이나 수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제 역할이 이미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냥 법률적으로 제가 판결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통해서 사면을 받았는데 그걸로 돌아갈 뭐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비판을 통해서 비판을 제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2030 세대가 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한 번에 제가 뭐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2030께서도 지난 총선 시기에 한 20몇 프로가 저희 당을 지지해 주셨는데 또 저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왜 싫어하는지 분석을 하고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 메일부 이태용 기자입니다. 그 연장되는 질문인데요. 그 사실 공교롭게 대표님 사면이 결정된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는 형국인데 여권 일각에서는 대표님 사면이 좀 대통령 국정 운영에 조금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에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쓴 글이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이번에 지지율 떨어진 게 관련해서 뭐 저의 사면도 영향이 있었겠죠. 한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 특히 국힘 쪽 정치인들은 그걸 n분의 1이 아니라 뭐 조국 사면 때문에 모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던데 그건 제가 아무리 여론조사 원자료를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제가 일정한 기여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제가 앞으로 저희 활동을 통해서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님. 이런 걸 단체로 네, 예, 예. 아까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재심 청구를 하실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네네. 당의 어떤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재심 정리가 이루어지는 건지 제가 서왕균 대표님이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첫째, 제가 나온 지 뭐 3일밖에 안 돼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두 말이 충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인터뷰를 잘 보시면 무죄 관련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심 청구 요건은 우리나라 법상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재심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매우 드물죠.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와 증언이 나와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뭐 대구 MBC에서 예컨대 뭐 이제 그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계속 단독을 내시던데
그거 제가 분석은 잘 못 해봤습니다. 그 보도만 봤는데 그런 거라거나 예를 들어서 뭐 표창장 관련 관계자들이 증언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재심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청구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재심 청구에 제가 전력을 기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재심을 청구하는 게 일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과제를 실현하는 게 저의 일이지, 다시 2019년 돌아가서 물론 그 일이 중요한 증거나 증인이 나오면 그때 제가 뭐 새로운 변호인을 통해서 일을 맡기겠죠. 근데 지금 시점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보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네.